네, 안녕하세요. 주식 창고 TV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너 못하는 게 뭐니? 이렇게 잡았어요. 예,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말 카카오톡 그 가입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못할 사업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먼저 개인 소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카카오톡이 기세가 좋은데요. 올해 이제 IPO 예정돼 있는 그 자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모빌리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세 기업은 올해 안에 아마 IPO를 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상장을 준비 중인 것 같고 지금 카카오페이는 10조, 카카오뱅크 20조, 뭐 7조. 이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평가받지 않을까라고 예측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한 38조, 40조가 채 안 되는 어,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에 육박하는 자기와 똑같은 규모로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라 지금 주가는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카카오가 거느리고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종속기업 자회사들입니다. 뭐 지분율이 높으니까 그렇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뭐 카카오 M, 카카오 커머스 대략적으로 좀 어,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만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관계 기업입니다. 지분율이 높지 않아서 카카오뱅크는 이제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두나무도 있네요. 예, 업비트를 소유하고 있는 저도 업비트의 비트코인이랑 조금 가지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8.1% 지분율을 갖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곧 IPO를 준비하고 있고 또 준비하지 않는 기업들도 속속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자체의 어떤 그런 사업들보다 이 종속회사들의 성장에 조금 더 점수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내보낸 레포트에서 발췌한 건데요. 이제 2022년 예상 실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거는 카카오만의 매출입니다. 7조 정도 예상되어지고 영업이익도 22년도에는 1조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되어집니다. 순이익은 한 8천억 정도. EPS가 2020년 아직 실적이 안 나왔죠. 4분기 실적까지 나와봐야겠지만 EPS 5,386이니까 지금 주가에 대입을 해보면 꽤 주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자회사들의 상장이나 또 성장세나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면 그리고 또 이 성장하는 속도 지금 올해는 흑자 전환해서 내년에 28%, 그 다음 연도에 30%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는 이런 성장세나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가 높으냐 낮으냐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증권사마다 현재 카카오의 사업 가치와 상장할 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이제 나름 평가를 한 건데요. 이게 현대차증권에서 22년 기준, 교보나 하이투자는 21년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교보에서 조금 현재 사업을 좀 낮게 평가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40조를 훌쩍 넘는 그런 가치가 예상되어진다라고 했고 현재 시총은 38억 후반대입니다. 아니 38조 후반대, 39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괴리가 좀 있죠. 그만큼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뭐 어찌 보면 아니 이거밖에 성장을 못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변동성이 큰 스몰캡이 아니라 대형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거의 유사하게 근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지금에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간의 히스토리를 뭐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의 히스토리를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주가가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거라고 가정한다면 네이버는 2002년입니다. 2002년 기준으로 맞췄고 네이버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동안 카카오는 2002년부터 19년까지 상대적으로 우상향 어떤 각도가 조금 좀 낮죠. 덜 성장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덜 올랐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곧 어떤 회사의 성장과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이게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갓 초반이지만 이 작년만 놓고 본다면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네, 한 2배 정도 성장하지 않나 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간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덜 성장했던 것이 작년 한 해에 모두 그것을 이제 커버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그냥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카카오를 네이버보다 작년 한 해 동안은 더 높게 성장성을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모든 종속회사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종속회사의 면면과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카카오 쪽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뭐 지금 네이버는 한 50조 정도 시가총액이 되고요. 카카오는 40조가 조금 안 되니까 한 10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를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네이버가 카카오를 보면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굳이 긴장을 할까 싶은데 어쨌든 카카오의 성장세가 만만치 않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적인 분석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주봉을 좀 봤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걸 엘리엇 파동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뭐 1파, 2파, 3파처럼 보이죠. 보이기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대형주들은 시장하고 함께 커플링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만의 파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우리 시장하고 이제 흐름을 좀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 차트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만 일봉을 잠깐 보면 이제 그림이 조금 안 좋죠. 꺾이는 느낌인데요.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긴 했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뭐 적정 주가를 보통 52만 원, 55만 원 증권사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지분 가치를 지분 평가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서 나온 거라 또 변동성이 큰 스몰캡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높지 않나.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눌러줄지는 모르겠으나 이뭐 상승 추세 하단에서는 뭐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10월 달에 찍었던 저점인 32만 4,500원을 다시 찍어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돼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땡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와줘도 좋을 것 같고요. 한 38만 원대 정도.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있고 내려온다면 조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매매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외인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고요. 외인들이 매수할 때는 영락 없이 주가는 좀 상승했던 것 같고 개인들은 좀 팔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한 모습이 있고요.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파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의미 있는 게 외인이 순매수 누적으로 이제 순매수로 이제 돌아섰다는 게 조금 의미 있을 것 같고 이거는 한 최근 1년간의 누적 데이터입니다. 기관이 누적해서 계속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 동향만 봤을 때 외인이 이제 슬슬 들어오는 시기로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관은 뭐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관은 꾸준히 이제 순매도를 누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간단한 개인적인 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카카오 땡땡. 그러니까 카카오 뒤에다가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안 쓰는 국민이 거의 없죠. 예. 카카오가 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해도 좀 될 것 같은 최근의 기세입니다. 카카오 오뎅 이래도 팔릴 것 같고 네, 여하간 현재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말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카카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엔 삼성하고 현대였죠. 지금은 삼성이 우세지만 그런 시절 그리고 우리 항상 태진아 송대관 이렇게 둘 쌍두마차로 얘기하는 뭐 이런 거를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시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삼성과 현대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들도 이제 성장을 하겠지만 저는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새로운 예전에 이런 그룹들이 재벌 뭐 이런 거였다면 이미 이제 여기도 재벌인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어, 종합 이런 IT 사업 이런 쪽이 앞으로의 대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카카오 네이버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둘이 쌍두마차로서 그런 그 산업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제 카카오가 점점점 성장을 하고 네이버하고 비슷해지면 어떤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 이쪽으로 많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무조건 대신에 무조건이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유행을 쫓아 써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내려오면 무조건 담을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느냐가 문제겠죠. 예. 약간 간단하게 카카오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